지난주 어떠셨나요? 저는 나름 달콤 쌀벌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 나도 뭐 사실상 월요일날 주 초에는 아주 엄청 두려운 한 주를 시작을 했는데 막 그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또 나름대로 바닥을 뭐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번갈아가면서 저점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안심됐다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재밌는 한 주였지. 지난주는 좀 특징을 꼽을 만한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했고요. 성공적으로 발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 나라에도 쿠팡과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움직이기도 했고 또 비슷하게 마지막에는 이제 마켓컬리가 쿠팡 따라서 연말에 뭐 상장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러면서 좀 그 마켓컬리 관련된 또 주가들은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저희 나라에 있는 금융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한 지난주가 되지 않았었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창투사가 거의 지난주 막판에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물론 뭐 저는 상승하는 모든 종목을 다 잡지는 못했지만 몇몇 개 종목은 포착을 해서 운 좋게 또 잡은 종목도 있는데 오늘은 그 종목 추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슈됐던 그 종목들 제가 뭐 매수했던 종목 뭐 소장님께서 매수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추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번 주에는 종목 추천을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그 댓글을 쿠팡주 사도 되나요? 라는 댓글을 달으셨는데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쿠팡주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재료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쿠팡에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와서 쿠팡주를 사겠다라는 거는 원래 이슈는 뚜껑 열기 전에가 가장 그렇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예.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근데 지금 뚜껑 열린 상태에서 쿠팡주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사실 뭐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쿠팡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향후 행보를 보면서 그거에 맞는 종목을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주식을 사면 되나요라는 질문 같아서 저희가 물론 어떤 종목을 어떻게 포착해서 어떻게 매수하면 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어우 좋네. 아마 이 우리 주사위 채널 보시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뭐랄까 생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꼭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저는 저번에 한번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엠브레인부터 한번 이건 제 종목 제가 매수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업종부터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업종 제가 이거 정리 좀 하고 했거든요. 이게 뭐야? 있습니다 그런 게 보물인데 이거 나중에 보물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좀 하는 거 봐서 좀 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엠브레인이 IT 업종이에요. IT 업종이고 대분류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 IT 업종은 소프트웨어, 인터넷, 보안, 뭐 시스템 통합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리서치에 해당되는 유일하게 리서치에서는 딱 한 종목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엠브레인인 거고요. 예. 이 엠브레인을 지금 저는 이제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 제 관점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차 매수하는 한 부분이 딱 요 부분입니다. 요때 이제 옆으로 이제 박스권 내지는 횡보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1차 매수 시점이 된 거죠. 1차 매수 시점이 돼서 저는 첫 번째 매수를 하게 됐고요. 예, 뭐 그 이후에는
이게 사실 거래량이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평상시에 많은 종목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좀 특징을 좀 발견했거든요. 이때 상승한 이후로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 하다가 또 상승을 하고 조정 구간을 좀 거쳤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장중에는 거의 안 올랐어요. 오후에 한 2시 40분 이후에 거의 뭐 3시 정도에 다 올라간 거예요. 혹은 막판에 끝나기 바로 직전에. 네. 그때 다 이렇게 양봉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뭐 아래에 있다가 한 칸씩만 움직였다가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 지금 이 현재가인데 그 전까지는 거의 뭐 3시 정도? 한번 제가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보면 3시, 이때 보십시오. 3시 이후에 팍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포착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이거 질문을 드리려고 일부러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이때도 보면은 3시 이후에 또 올라가죠. 거래량도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어쨌든 저는 종목을 뭐 나름대로 잘 골랐다 생각하고 이거 추천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때 1차 매수 그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다가 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 매수했던 그 구간을 건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거래량이 그만큼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 돌파할 때 두 번째 매수 시점 그래서 또 두 번째 매수 일부 했고요. 예, 지금 뭐 당연히 가고 있는 중인데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이게 완벽하게 길게 추세를 만들 거라고는 사실 뭐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10,000원 이상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사실 뭐 기대를 하면 항상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는 거지 10,000원 안 가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10,000원 이상 가면 여기가 왜냐면 지금 가장 많이 머물러 있던 구간이라서 그렇지. 여기서 조정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여기 원저리 오면 어떻게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봉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저는 유심히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인 거고요. 예, 지금 질문을 아까 드렸던 거 좀 여쭤볼게요. 이거 왜 시간대가 거의 끝날 때쯤에만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게 이제 뭐 왜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 이런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종가 관리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게 세력이라는 말은 참 쓰고 싶지 않는 그런 건데 결국은 이게 그 아까 분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뭐한 15분 차트 정도 보면 맞네. 이게 보면 종가 관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3월 초에는 종가 관리 그래도 좀 올려놓는 거네. 거의 올려놓고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뭐 그런데 이거 지금 9일 이후에는 계속 종가 관리 들어가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여기도 지금 10일 날 수요일 날도 보면 고점 찍고 쭉 뺐다가 고점 부근에다 올려놓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목요일 날은 아예 고점이 종가 고점으로 끝났고 종가 고점으로 끝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큰 틀에서 추세를 안 깨고 있고 이건 뭐 차트상은 뭐 방금 전에 얘기한 건 이제 차트의 관점인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종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또 거래량도 지금 거의 없고 이 정도 뭐 10만 주 정도면 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비싼 게 10만 원 10만 주 정도면 뭐 그렇겠지만 지금 9천 원짜리가 만 원도 안 되는 그 종목이니까 10만 주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편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들었다 놨다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겠지. 근데 저번에 이게 뭐 우리 추천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재 가치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계속 들고 가도 뭐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네. 네, 이게 그 제가 그때 추천했을 때 이후에 지금 현재 1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엠브레인은 이게 사실 테마주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건가요? 글쎄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근데 이게 리서치 내가 알기로는 그건데
잠깐만 우리 한번 또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네. 이왕에 또 들어왔으니까. 그 한국 패널 리서치 그러기 때문에 그 이 선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언제야? 우리 저 보궐선거가 4월 달이잖아.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네. 근데 이제 이게 테마라는 거는 사실 조금 테마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면 이거 그렇게 되면 또 뭐 정치 테마주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비약인 것 같고 일단은 그 저 가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받쳐주는 데다가 지금 그 추세적인 측면에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좀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이었고 지금도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추천 드리는 거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때 잠깐 뭐 조정을 했던 거는 항상 제가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던 그런 구간 이런 데서 한 번씩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다시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파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윗공간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네, 공간이 많이 그렇지. 비어 있으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지금 그 뭐랄까 한 8천 원 부근이 이제 가장 많이 있었던 그 가격대인 것 같은데 8천 원 선에서 지금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저 뭐랄까 바닥에서 옆으로 횡보한 기간만큼 추가로 상승한다. 높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 짧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충분히 상승률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 방 PD의 추천 종목이었고요. 소장님 제가 오늘 또 찔러봐야죠. 소장님 어떤 종목을 또 이번에 새로 매수한 종목이 또 있으신지. 뭐 나는 이제 지난주 얘기를 했을 때 금융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융주면은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지금 KB금융인데 KB금융 나는 이제 매수 시점이 요거 이제 돌파하면서 이날이었지 이날. 그래서 이제 이날이 그러니까 월요일날 강력하게 상승 돌파해서 월요일날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 사실 뭐 위에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야. 흔들리고 있는 과정인데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재 추세를 막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뭐 바닥권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점권이라고 볼 수 없거든. 그래서 항상 그 뭐랄까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고점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 주가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땐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는 형국이라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지금 금융주는 그동안에 계속 뭐랄까 뭐 주봉으로 한번 봐볼까?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어떤 코로나 이전 수준의 가격을 이제서야 회복했다고 볼 수 있거든. 지금 뭐 이자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코로나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뭐 좋잖아.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코로나 이전에 있는다고 해갖고 지금 비싸냐? 비싸지 않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뭐 잠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뭐 나타난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주사위 채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13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13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최소한 13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할 때까지는 뭐 겁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의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수익은 수익은 거의 없지 뭐 거의 한 5만 원 선 수준이었으니까 수익은 별로 없지만 추가적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주를 지금 추천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금융주에 대해서 질문이 좀 생겼어요. 제 보물창고 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금융주가 여기인데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거 제가 풀려고 하는데 언제 풀지 지금 고민입니다. 자, 이제 금융주잖아요. 지금 금융주가 이번에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셨고 그중에 KB를 선택하셨는데 KB 말고도 추세 신호를 준 상승 신호를 준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KB는 보면 은행주란 말이죠. 자, 그 금융업종 모든 금융업종이 해당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상승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좀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는 또 은행주만 아니어도 그렇지. 뭐 다른 종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주 중에서는. 네. 근데 혹시 뭐 다른 그러면 이런 쪽을 굳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 뭐 선택을 안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추세 추종이니까 이 기본적인 그 뭐랄까 마인드가 추세 추종이니까 먼저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간다는 차원이고 뭐 보험주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금리가 상승했다 했을 때 사실 카드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한다고 해서 큰 그게 없어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 뭐랄까 이익의 증가폭이 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게 직접적으로 바로 그리고 그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카드 같은 경우는 별개의 부분이고 카드 같은 경우는 별개의 부분이라서 조금 금리 상승하고는 좀 관련이 떨어진다. 왜냐? 카드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조달금리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님이라고 해서 그 이자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은행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잖아. 그 수익의 핵심 포인트는 그 뭔가 저축을 받아가지고 예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예금 이자와 그 대출 이자가 있는데 요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나머지거든. 근데 이게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뭐 우리 잘 알잖아. 저축 예금 이자는 천천히 올라가고 대출 이자는 바로바로 반영되잖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 마진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새로 신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확정 이자율 내지는 공시 이율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공시 이율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아지니까 보험사 역시 그 어떤 금리가 상승했을 때 그게 그 수익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커진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 같은 거 좀 살펴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는 더 좋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왕에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리츠나 창투사 같은 게 있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그 부동산형 그 이 수익증권의 형태인데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분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상장을 해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정 부분이 많거든.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이제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더 많이 올라가게 돼서 예를 들어서 리츠가 추구하는 그 배당률보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럼 리츠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창투사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 이자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창투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손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창투사라는 것은 결국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우리 그 뭐랄까 이 창업하는 데다가 돈을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수익적인 부분에서의 그건 없고 조달 비용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 부분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결론은 이제 지금 현재 이슈는 금리니까. 그렇지. 금리만 본다면. 네, 금리만 놓고 보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톱다운 형태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추세 신호 그 차트를 보면서 그런 정보가 찾아냈다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 그 영향을 받는 뭐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 중에서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 그 중에 사실 KB가 대장이잖아요. 상승률로는 그렇더라고. 네. 실제적으로는 여기 저기 은행 걸 보면 이 중에서 KB가 가장 좀 센 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KB는 그 우리나라 인식상으로 대장주라는 업종 대표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좀 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 지방은행이 더 많이 올랐어. 네, 그럼 많이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저 그 BNK 샀는데 제가 BNK 금융주주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내가 아직 소장님 정도의 그 해석이 없나 봐요. 해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때 저는 샀단 말이에요. 이때 지금 그냥 딱 좀 갖다만 대도 이때 왜 샀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요때 분봉을 볼게요. 제가 요때 팔았고 이날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또 떨어지니까 또 나름 혼자서 또 잘했다 생각했는데 사실 잘했다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 이게 팔아야 될 이유가 제가 그동안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판 거라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판 거예요. 제가 이날 맞을 거예요. 이때가 아니구나. 아니죠 이게. 9일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때로 이게 저 판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갭 상승을 했고 이 갭을 메꾸고 나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판 거죠. 뭐 기술적 매매로는 뭐 정확한 매매일 수가 있겠네. 이게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갭 상승을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나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푸른저축은행인가 어떤 저축은행이 막 엄청 맞아. 날라가더라고요. 달리는 게 아니라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갭을 메꾸더라고요. 근데 이 주식은 이게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메꿨으면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내려가길래 이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여기서 팔았죠 저는.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이익이구나 생각하고 팔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금융주를 주목해서 산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샀는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KB를 사셨다고 해서 KB를 이렇게 사셨다고 하셔서 이게 혹시 대장주로 가야 되는 건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처럼 어떤 그 톱다운 형태로 금리의 영향을 받은 상태야. 그러면 은행주를 할 거야. 그러면 은행주에서 대장주를 먼저 보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 톱다운이냐 버텀업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를테면 지금 제주은행 같은 거는 난리 났잖아. 그거 테마가 있어가지고 이미 그 전에 차트 모양새가 틀리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모양새 자체가 아까 지금 보면 옆으로 기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형국인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매각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버텀업에서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그 매매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방 PD 지금 이런 매매는 버텀업 방식의 종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한 거지. 왜냐면 매도 사인이 나온 거잖아. 여기서 대음봉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말한 대로 상승갭 그냥 메꿔버렸으니까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톱다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거든. 금리 상승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여기서 다시 금리가 낮아진다. 이거는 지금 확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라서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서 1년을 넘게
그 뭐랄까 못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그 KB하고 얘기를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태에 지금 아직 도달하지도 못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BNK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조금 너무 빨리 팔아는 감이 있지. 근데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사면 되잖아. 그 버텀업 방식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13일 이동평선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아직 하향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팔았어도 괜찮고 팔은 건 너무너무 잘한 거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고점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요거 짚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갈 때 그때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근데 이제 방금 방 PD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업종이라는 입장에서 그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투자 전략적인 측면이 다르고 또 그 종목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전략적인 측면이 다르니까 이거는 시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버텀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잘한 매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추천드린 종목은 아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엠브레인, 그리고 소장님께서 추천하신 종목은 KB금융 이렇게 되신 이게 두 가지 종목인 거네요. 예, 지금 이 BNK는 제가 매도한 거니까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뭐 사실 분은 사셔도 되는데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이거 또 얘기를 또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가요? 보면은 매출이 좋아요. 매출 좋고 그렇게 뭐 허접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은행주는 네. 다 완전 저평가. 네. 그냥 저평가 아니고 완전 저평가. 예, 이게 지금 뭐 그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이게 6,400원이면은 사실 뭐 저평가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제가 팔았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 하겠고 아무튼 이건 그냥 부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이번 추천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저희는 또 이어서 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다른 종목 추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